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문재인 언론 개혁 안 한 거를 정동영이 깠다?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 왜 안 했냐? 박지원이란 사람이 민주당 집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을 했다면 이러한 논의가 아예 없었을 텐데 왜 문재인 정권 때는 못했을까 질문을 하니까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대목이다. 그때 방송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제동을 청와대에서 걸었습니다. 이 청와대는 문재인 아니야. 청와대 사람들이 지네들 멋대로 한다고 대통령 지시를 무시하고 문재인이 언론중재법 통과도 막았고 또 방송법 요거도 막았다고. 청와대나 문재인 정권에서 걸었다.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실책입니다. 그건 성찰하고 그것은 민주당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그때 우리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찰의 바탕에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동영을 누가 복당시켰냐? 이제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돼. 이재명이 복당시켰잖아. 천정배 정동영에게 복당 요청. 이재명 진취적 변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호남 탈당파 대사면 결정하고 직접 정동영 연락해서 복당하시라고 한 게 이재명이라고. 그래서 정동영도 이재명 돕겠다 그러면서 화답하고 복당을 했지. 2022년에 복당시킨 보람이 있잖아. 문재인 정동영이 깐다. 그리고 이현주 복당 이재명이 시켰지. 이현주가 문재인 찰지게 까던 사람 아니야. 친문 수박 운동권 카르텔 까던 사람 아니야. 이현주도 복당시켰고 또 박지원은 문모닝이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문재인 까기 여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박지원을 일단은 복당을 시킨 게 또 이재명이야. 물론 이현주다, 정동영이다, 박지원이다, 과거 행적이나 언행이나 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왜 복당을 시켰겠어. 이재명은 문재인 친문 세력과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야. 복당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문재인 친문 세력과 견제하면서 어떻게든 원팀으로 만들어서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져요. 박지원이 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정치 구단으로서 이재명을 버리진 못해. 이재명 죽이긴 못한다고. 박지원이. 박쥐원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박지원의 활용 가치를 이재명도 알아. 박지원은 눈빛이 이상한 게 아니고 눈 한쪽이 의안이야. 가짜 눈이라고. 사고를 당하셨는지 사연까지 모르겠는데 한쪽 눈밖에 안 보이시는 분이야. 정동영은 문재인 계속 깠고 문재인도 정동영 깠던 사람이야. 정동영이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지 문재인하고 동갑이야. 1953년생. 대선 후보로도 나갔고 문재인 깔만한 그릇은 되는 사람이야. 정동영 문재인에게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적통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또 문재인이 정동영이 노무현 비난하다니 인간 도리에 맞는 일인가? 문재인 정동영은 티격태격이었다고. 문재인 정동영 국민의당 합류 잘됐다. 적통이 누군가 분명해졌다. 자기가 노무현 김대중 적통이라고 계속 티격태격했던 사이 정동영 문재인 정부 위태롭다. 제왕적 정부로 가고 있다. 정동영 문재인 부끄러운 줄 알라 비판하고 또 김종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나 데려왔냐 삼고초려했냐.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정권이라고 계속 문재인 까고 문재인도 정동영 까고 티키타카 싸우던 문재인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라서 이재명이 데리고 왔다고 봐. 문재인과 친문 세력 견제해달라고. 그래서 밥값을 정동영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지원도 한 번씩 이재명 지킴이 할 거야. 박지원은 이재명을 지금 버릴 순 없어. 자기가 권력 차지하려면. 또 권력 누리려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권력 찰지게 돌리려면 이재명 절대 못 버려. 그러니까 이재명이 힘들어지면 또 이재명 지킴이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봐. 그리고 박지원은 국정원장 하면서 문재인의 비밀 같은 거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원은 조지지 못해. 그리고 이현주도 계속 친문 카르텔 까오던 사람 아니야.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도 찰지게 까고. 그러면은 이현주, 정동영, 박지원, 이재명이 복당시킨 사람들은 다 반문 스탠스라고. 그래서 문재인 친문 세력들을 자기는 감싸 안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복당시킨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을 견제하고 압박해 나가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나 예측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 사람이 전투력이 장난 아닌 사람들 아니야. 박지원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이고 정동영은 대선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고 이현주는 진짜 전투력 짱이고 친문 세력들 거의 전담 마크맨이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다시 복당시켰으면 해. 이재명하고 지금 전화는 한대요. 전화 통화는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진중하게 송영길 대표 다시 복당하시게 해서 당의 요직 자리 한 자리 드리고 친문 세력들 견제 나가는 작업들 하면서 개혁적인 법안들 만들어 나가고 윤석열 압박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하면 좋겠어. 통화는 하신대요. 근데 변희재하고 손절해야지. 손혜원 그런 애들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전화 통화했다고 송영길 전 대표가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했대. 요런 거 보고 예, 전화 통화는 하시는구나. 그렇게 완전 손절하고 싸우는 사이는 아니구나. 다행히도. 이런 걸로 나는 정보를 취득하는 거야. 국정원장이 일을 안 해서 정보력이 없어. 지금 내 국정원 블랙 요원들 자고 있어. 자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거든. 정동영도 이제 발동 걸지 않았나 싶어. 문재인과 친문 카르텔들 비판 견제 시작하고.
근데 요게 좀 거시기한데 박지원이 또 밥값을 한다고 조국 신당에서 이제 호남 영광 곡성 군수 재보궐선거에 후보 낸다는 거를 비판하는 SNS를 날리더라고. 밥값 하려고. 호남 쟁탈전 예고한 조국 신당에 아니 단결해서 정권 교체 매진해야지 뭐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도록 약속 지켜라.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 교체 매진해야 한다고 조국 신당을 깠어. 후보 내는 거를. 역시 복당시키니까 박지원도 얍실하게 문재인 비유도 맞춰주는 척 하면서 친문 세력들 그러면서 조국 신당도 좀 견제를 하잖아. 호남은 고인물이 썩는 곳이 아닙니다. 김대중, 장보고, 전봉준의 피가 흐릅니다. 개혁과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호남이 고인물이 썩어간다는 얘기하니까 비판을 하잖아. 까잖아. 전략적 투표로 민주화를 선도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로 괄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단결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희들 땀만 먹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우리 하나가 되자고. 그리고 정권 교체 후에 총선부터 경쟁 구도 혹은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남국이 조국 까는 걸 올려서 그래 조국 신당 영입 시도가 있었잖아. 최강욱이 김남국 조국 신당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그러니까 김남국 코인 건을 지금 수사한다고 하고 김남국 조지잖아.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목전에 두고 10월 지방 재보궐선거부터 경쟁 구도로 가면 진보 세력의 분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맞는 얘기네. 거듭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 교체에 매진해야 합니다. 호남 해당 지역구 이계호, 권향엽 의원과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주당도 반드시 추석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후보가 확정되면 선대위에 상주해서 돕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거듭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 전제했어. 비판했어. 근데 박지원은 진짜 오락가락하고 줄타기 외교를 너무 잘하고 왜 줄타기 정치에 구단하냐. 그래서 박지원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박지원은 또 조국 신당 편이었잖아.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걸 좀 말해주고 싶어. 박지원은 조국 신당 명예당원 좋다. 조국 신당의 명예당원이 되겠다. 총선 때 이런 언급해서 좀 비판받았잖아. 그래서 조국 신당이 보궐선거에 후보 내는 거를 견제 비판하면서 그거는 못 내게 하고 딜을 맺는 것 같아. 이거 전략적으로. 이거 좀 어려운데 박지원이 나서서 조국 신당을 타일러서 전남 영광 곡성에 후보 내지 말라고 딱 합의를 보면서 그 대가로 조국 신당 교섭단체 기준 완화하자고 요거를 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박지원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 정치 구단. 왜냐면 조국 신당 편이란 말이야 또. 그냥 좀 지켜봐. 그냥 의심이니까. 곡성 군수나 영광 군수 국회의원도 아니고 요거 자기가 막았다 하면서 원팀 만드는 쇼 하면서 진짜로 원하던 조국 신당 교섭단체 기준 완화돼서 교섭단체 만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성과물이거든. 이게 이해가 되면 진짜 정치 고단수야. 왜냐면 원래 조국 신당 밀던 사람이었는데 조국 신당에서 영광 곡성 보궐선거에 후보 낸다는 걸 까? 왜 까냐 이거야 또. 이게 그냥 이재명이 복당시켜서 이재명한테 밥값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가 들어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요 보궐선거 판을 자기가 다 원팀으로 만들고 그 대가로 조국 신당 교섭단체 만드는 법안 발의하자. 민주당 이재명에게 그거를 딱 명세서를 내밀 것 같아. 요거는 그냥 내 뇌피셜이야. 내 느낌적인 느낌이가 그려. 박지원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거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딜을 치려고 하는 박지원을 눈치 까고 괜찮습니다. 우리 다양성을 위해서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남 곡성의 후보 내도 괜찮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박지원도 깨갱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영광 곡성 군수 민주당이 이기면 되는 거야 그냥. 지금 문재인 민심이 조국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얘네들 영광 곡성에서 패배하면 조국 신당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또. 그래 후보 내는 것도 좋지. 조국 당을 깔 수 있는 명분 얻는 거니까 내시라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야 돼. 후보 내십시오. 우리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땐 경쟁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됩시다. 근데 이건 내 뇌피셜이라서 그래 후보 내라고 우리 압박을 하는 게 낫다고. 후보 내십시오. 정정당당히 경쟁하자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명확해지면 우리가 조국 신당 후보 내시라고 우리 정정당당히 경쟁합시다. 조직력 같은 거는 민주당한테 처발려 안 돼 솔직히. 그리고 지금 더 최악인 상황이 뭐냐면 김어준 박시영 같이 조국 밀어주던 애들이 정봉주 밀면서 나락으로 갔다고 지금 민심이. 그러면 10월달까지 민심 회복 좀 힘들어 보이고 보궐선거에서 처발릴 것 같아 조국 신당 애들이. 그래서 후보 내시라고. 이제 조국 신당 깔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고 소설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째려보면서 생각을 집단 지성을 모으면서 이재명 지키는 아이디어가 또 생겨나는 것이고